안녕하세요.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에서 청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기호 4번 현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청주시의원 선거 차선거구 복대이동 가경동 후보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 김현정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청주시의원에 출마한 노동당 유진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마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중에 이 옷을 입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께서 당사자예요? 이렇게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젊은 여성이 타가지고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거 운동을 줄 알았는데 당사자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청년 여성들이 그 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뿌듯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만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바로 가게 앞에 이제 제 벽보가 붙고 동네에 막 현수막이 붙으니까 은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게 근처 상가 데려가서 우리 딸이 뭐 시의원에 출마했어 이렇게 하면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보다 되게 야만캐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예비후보 운동 기간 때 보라색 옷을 입고 다녔는데 제 사무실 있는 건물주님이 지방선거 출마하셨어요? 그 페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년 남성분 입에서 페미라는 말이 사실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 입에서 페미라는 말을 나오게 한 나는 청주에서 페미의 대중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제가 비판해야 되는 영역이지 참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대선을 기점으로 백래시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청년 여성이 정치의 보호와 시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혼자 해야 된다면 못했을 텐데 함께 해주는 동료가 7명이나 있다? 이거는 못 참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식은 지금 거대 양당이 하고 있는 정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청년이랑 여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당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모여서 출마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페미니즘 정치를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당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무소속 페미니스트 연대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페미니즘 정치의 가능성과 상상력을 사람들한테 알리자. 그리고 페미니즘이 어떻게 오해를 받아왔고 실제로는 페미니즘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리자. 네, 이렇게 해서 페미니스트 연대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은 분이 당선이 됐고, 그렇다면 이거를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청주시청 조직은 복지국 안에 여성가족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정책과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성평등국으로 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을 끌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 그거를 다 포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청주의 성평등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새로 발굴해서 새로 실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게는 서울이 아니라 청주를 성평등 수도로 만들자. 이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한 스쿨미투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020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스쿨미투가 이루는 학교가 총 100개 교거든요. 충북에서만 5개 교예요. 근데 아직도 그 피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아직도 그 재판이 이어져 오는 실정이고,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조력 없이 홀로 싸워야 했거든요. 스쿨미투 발생에 관해서도 지자체나 교육청 둘 다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이렇게만 하고 있고 전혀 피해자들을 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과 연계한 스쿨미투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노동을 중점적으로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작년에 청주에서 급식 조리를 하시는 분들 8명이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5분이 거기서 암 발병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조리를 하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위험성 평가 제도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린 거였는데 산재를 받지 못하고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 요구해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집중 사업장에 유해물질 조사가 필요하고 위험성 평가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주에는 반도체 산업이랑 제조업 산업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제조업 반도체 노동 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뭐 유산이나 뭐 이제 재생산 권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에서도 조사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마치 중앙정부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지방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청주나 충북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성장, 개발, 뭐 유치 이런 거에만 매몰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되게 세심하게 만들어진 조례들을 보면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 공부하면서 사실 시장이 낼 공약만큼 많이 냈어요. 근데 그런 공약들을 내는 건 정말 청주시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고 싶은 청주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꼭 우리가 당선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우리의 공약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의 등장으로 좀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득권 정치인들보다는 저희가 유권자들의 모습이랑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쟤네도 하는데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해서 의회 정치에 다양한 사람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이 선거 운동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청주에 계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하면 미약하지만 청주를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사실 양당 정치밖에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는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번 선거 투쟁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청주에서 7명이었지만 다음에는 충북에서는 77명, 그 다음에는 전국에서 777명이 이런 운동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